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본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여러 가지 시장의 분위기들이 짧은 연휴를 보내고 나서도 이어졌었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소식도 있었고요. 악재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의 좀 상승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도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다음 주에는 반도체 학회부터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시장 분위기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토요일 방송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 좋은 정보 어드바이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가 시장이 일단 월요일 날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금요일이 됐는데 벌써 이번 주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음 주 시장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아직 시장의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또 아니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필요한 전략과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난 이제 토요일을 휴방을 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한 2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반갑네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위원님. 어쨌든 뭐 시장이 7월 달보다 7월 달이야 진짜 뭐 죽음의 계곡이었잖아요. 7월 달보다 좋긴 하지만 역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힘든 한 주를 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양 시장이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1년 동안 사이드카가 한 49번이나 이게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주식 경험이 좀 오래됐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사실 1년에 뭐 사이드카, 특히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건 한두 번 나오기도 힘든데, 그 뭐 식은 죽 먹듯이 나오니까 얼마나 이 대응이 까다로운 장이 아니겠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뭐 이제 쌍바닥을 좀 찾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다음 주는 어쩌냐? 지수는 박스권일 거예요. 이 박스권 속에서 섹터별 또는 종목별, 섹터라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가면은 또 다른 섹터가 조금 쉬고, 반도체가 쉴 때 또 뭐 다른 섹터가 가고, 그래서 이제 섹터별 순환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이거예요. 결국은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토요일 날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스토리텔링보다는 뭐 스토리텔링이야 일주일 동안 내내 드시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도 뭐 주저하는 정책이 일어나고 있고, 뭐 그건 늘 들으시잖아요. 근데 결국 수익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이슈화되고 뉴스, 스토리텔링보다도 먼저 이게 맥점을 잡는 거거든요. 토요일 날은 이제 그런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 뭐 저의 좀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 길목을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우주항공, 그 다음에 또 AI, 그 다음에 또 한번 하자면 2차 전지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이번 주에 움직임이 있었죠. 있었고, 다 그 정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교수님? 어떤 특징이요?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쪽도? 많이 바이오도 내린- 사실 그렇잖아요. 네? 바이오도 그렇잖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근데 바이오는 저는 참 실망스러운 게 가파르게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뭐 알턴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도 네. 이게 좀 두들겨 맞으니까 속상도 해요. 어제 VI까지 걸리면서 또 내리니까.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바이오가 살아야 되고 2차 전지 또한 그렇다.
그래서 좀 코스닥도 이제 서서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네. 우리 선생님, 주가를 결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해 보세요. 일단 모멘텀, 뉴스 이쪽 묶을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 네. 여기에는 뭐 거래량도 들어올 거고 누가 샀느냐 이런 주체들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 가격? 가격. 네, 아무래도 좀 저평가고 밸류에이션 대비 싸다 하면은 좋으니까. 네. 아닐까요? 맞아요. 핵심은 바로 그 세 가지예요. 오. 그런데요, 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아, 몇 개 더 있다. 몇 개가 아니고, 골프 하시나요? 아니요. 골프 할 때 제가 이제 옛날에 그럴 때, 골프가 이제 공이 어떨 때 잘 맞고 안 맞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골프가 안 맞는 이유가 100가지가라고 그래요. 네. 잘 못 치는 이유가. 주식시장은요, 저는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한 100가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가지가 된다고 봐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추세? 분위기? 그렇지.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지수를 결정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민감한 게 금리예요. 금리가 있고, 이제 매크로에 보면은. 네. 그 다음에 또 뭐 GDP라든가 PPI, CPI, 뭐 그런 거 수없이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실적이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와요. 야, 그럼 도대체 이거 뭘 보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스토리텔링을 경계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개인 투자들은 이해하기 쉽거든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옛날 얘기 해주면 아이고 이렇게 듣기 좋고 그렇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그게 막상 우리가 뉴스 스토리텔링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내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따 그때가 공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런 것들을 하나 수십 개 수백 개 그런 요인들이 모아서 딱 하나로 나타나는 게 있어. 오. 그림이 지금 바로 보실 거예요. 네. 자, 이걸 봐주실래요? 잡아주실래요? 이게 바로 차트예요. 그러니까 수십 가지 요인들이 다 작동을 해서 이게 주가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전개될 것인지 조금 주식 투자에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기술적 지표고 주식시장의 언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삼성전자 추정하는 다 알잖아요. 이미 주가는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가 걸핏하면 이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이제 뭐 사이드카 나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쉬운 방법. 빨간색에서는 이 과유권이에요. 근데 빨간색은 과유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좋다는 뉴스, 좋은 스토리텔링만 계속 시장이 회자가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들이 쉽게 해서 딱 걸려들기 좋은 자리예요. 내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럴 때가 노란색 이거 뭐냐 과매도권이거든요. 가파르게 상승이 났고 36%가 올랐으니까 숨고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주봉 보실까요? 이게 바로 주봉이에요. 양봉 뽑고 이렇게 음봉이 났어요. 이 사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어지러지러셨잖아요. 그 다음 코스닥을 보실까요? 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런데 어제 또 사이드카 발동했어요. 매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일어났고 빨간색이고 결국 키 맞추기 이렇게 흐름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다 계속 매수 사이드카, 매수 서킷 브레이크 나오면 좋은데 그게 우리의 로망이고 희망 고문이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주식은 냉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먼저 사이드카가 났죠. 그 다음에 코스닥도 키 맞추기가 또 높이 키 맞추기 해야 되는데 아래로 키 맞추기가 나서 사이드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제 여기 전략도 들어 있는 거예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저는 이게 주식시장이 어느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저는 그닥 관심 없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또 금리? 아까 가장 비관한 금리 올리느냐 내리느냐? 거기는 봐요. 어떤 뭐 PPI 지수가 어떨 때는 좋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있잖아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다 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차트고 오히려 좀 코스닥이 좀 안 좋잖아요. 장대 음봉을 들여 있죠.
그럼 여기서 가파르게 또 양봉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떤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장대 음봉을 한 번에 커버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커버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을 이렇게 고점에서 한 번에 커버할 수 있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 8월달 이게 바로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을 한꺼번에 만들을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서서히 이제 완충 역할을, 단 양봉으로서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도 보시자고요.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코스닥 주간 차트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이걸 가파르게 커버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주 코스닥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번 적어두시고 한번 다음 주 한번 방송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다음 주에 과연 주간으로 얼만큼 상승했는지 꼭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예. 근데 양봉 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양봉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네, 주간 기준인 거죠? 주간 양봉. 기준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 코스닥도 이렇게 많이 내린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께. 왜 이렇게 좀 내 종목이 가지고 펀더멘털이 베이스가 되게 돼 있죠? 오를 종목을 버리고 늘 오른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는지. 물론 뭐 다양하시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에 좀 날카로운 상승이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양봉 마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만큼 그 안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지난주에 쉬어갔는데 그만큼 저희 봐야 할 종목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의원님. 좀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들 가볍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걸 보시게 되면요.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 이게 황금 맥점, 골든 포인트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저 친구 또 올랐다고 자랑하네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 네. 저 그럴 생각 1도 없어요. 저 솔직히 해서 여러분들 옆집 맞으시고 제가 여러분께 아이고 저 잘합니다 라고 광고해봤자 뭐가 있어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 급등 차트 띄워놓고 바람잡죠 절대 안 씁니다. 그게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많이 그냥 많이 몰려 다니시잖아요. 30년 경험이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개인주께서 어떻게 성공 투자를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막연히 보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혼자 매매하시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좀 뭐 너튜브나 증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맥점에서 추천이 나오고 스토리텔링 뭐 특징적으로 나오는 건가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야, 저 뭐 황금 맥점 전략 나쁘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첫 번째, 사막 컨덴서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막 컨덴서 다 내용 아시잖아요. MLCC. 이제 우리가 MLCC에서 제일 글로벌 1위는 일본의 무라타, 그 다음에 삼성전기, 우리나라 사막 컨덴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자리를 보시자고 해요. 이게 바로 상승 다음에 눌림이에요. 눌림에서 여기서 이게 바로 강세 잉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포착이 됐고 이때 포착이 된 다음날 공략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차트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급등한 차트, 뉴스 나오고. 저는 이럴 때 절대 여러분께 소위 말해서 와 이렇게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하면서 바람 잡지 않습니다. 이끼에 딱 걸려드는 구간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빨간색이잖아요. 거기다 또 쌍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이해하셔도 그냥 스토리텔링, 뉴스 그런 거 이미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뉴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뉴스보다는 산업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는 꼭 찍거나 그럴 때 그때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좋은 뉴스만 계속 확대 양산될 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수학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구단이나 1차 방정식 잘 푼다고 누구나 다 풀잖아요. 네. 좋은 데 들어갈까요? 구구단이랑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건 기본이죠. 기본이죠. 네. 저는 제 경험상 뉴스가 바로 그걸로 봅니다. 활용과 응용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자, 우리가 뉴스가 다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대박이 날까요? 이 주시장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누구나 다 아는데 새로운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럴 때는 뉴스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41%나 오르더라. 이런 화려한 차트가 좋아요. 오르 종목을 노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는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네. 왜 앵커님, 이때 눈에 들어와요? 특징적 방송하십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죠. 걱정이, 야, 정말. 저러다가 저 아래 전국까지 빠지는 내려가는 거 거 아니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좀 신기하죠. 이미 이때는 빨간색 매도라는 알려줬고, 이 노란색 버튼은 매수 신호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뉴스는 좋은 뉴스가 안 나오니까 우리 지금 앵커님이 정확히 어떻게 보면 정확해. 더 내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이슈 되지도 않고. 제가요 한때 이런 걸 교육을 받았어요. 토요일 날은 이렇게 허심탄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성공 투자의 기법이에요. 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더 빨리 가지. 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왜 저점에 산대요?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저점에 산대요? 뉴스 나오고 급등한 거, 시장에서 이슈되고 화제되는 거 쫓아가서 더 높게 팔면 되죠. 저도 처음에 그런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네. 그럴싸하게 제 귀를 때려요. 아, 맞다.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해보니까 수익도 안 나고 굉장히 힘들고 많이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빨리 갈 수도 있긴 있지만 아니, 제가 타면 그 달리던 말이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멈추거나 옆으로 기어. 멈추거나 그걸 예를 들어서 조련하는 기술이 없으면 승마 기술이 없으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달리는 말에 떨어지면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다치잖아요. 주식도 그렇게 보면 될 건데 진짜 옆집 아저씨도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급등한 거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뽀드득 설거지 하려고 간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보시라고요. 41%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꼭지에서 반도체, MLCC, 업황이 좋고 이미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 상당히 반영됐는데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41% 올랐고 이따 좀 중요한 얘기인데 빨리빨리 나갈게요. 자, 굵직굵직한 종목 삼성전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로 야, 저거 또 확 잡았다는 게 이게 우리가 실전 매매를 했던 예,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이 음선이 지금 5개 나왔어요. 이 황미끼는 자꾸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또 외면하죠. 25%나 올랐네요. 어제 또 좋게 흐름이 일어났네요. 그 다음에 뭐 주조 환원 정책, 뭐 이렇게 또 110조가 넘게 뭐 올해 뭐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 길목에서 그들이 안 보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내 계좌에 찐수익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우리 실제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삼성전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가만 보세요. 많이 내렸고 이게 소위 말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역헤드앤 숄더형이에요.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양음 패턴이에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4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잡는 거예요. 이게 11일 날이에요. 124만 원에 우리는 실제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원에 매수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올라가요? 32%가 올라가요. 닭이 먼저 이제 계란다. 이것 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깜놀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모간 스탠리에서 삼성전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다. 네. 주가 그 다음에 오른 거예요. 급등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봐봐요. 얼마나 신기한지 보시자고요. 이 황금 맥점은 항상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주거든요. 한번 자리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예. 이게 바로 양음양 패턴이에요. 그때부터 갭상선에서 올라가죠. 자, 뉴스 보고 매매를 한다. 이거 지금 고점인데 얼마 빠진 줄 아세요? 20%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서 매매를 하시라는 거. 이제 조금씩 감이 오세요? 이제요? 이것을 여러분께서 좀 인지하고 아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수익을 잘 나는구나. 그것을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저는 앞으로 성공 투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황금 맥점은,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의 언어는
뉴스에 앞서서 항상 우리한테 맥점을 알려주고 진짜 절묘하게 상승이 나더라. 기기묘묘하더라.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더라. 늘 오른 다음에 이렇게 이거 빨간색이거든요. 이때부터 야 이제 뭐 삼성전기가 모관 스탠에서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에서 탑티어래. 이때 늦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 공부 되시고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거. 근데 뭐 대중들은 늘 그렇게 매매를 하시니까 지금 다 굵직굵직한 종목들이에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저점에 잡으셔야 돼요. SK 하이닉스도 이 날짜가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음봉이 5개 나올 때예요. 이때 누가 좋다고 그래요. 다 이거 뭐 이런 말씀 많이 받잖아요. 음선에서는 매수하지 마라. 야, 두더지 땅굴 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이걸 보세요. 땅굴이 아니에요. 음선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주가를 싸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노란색은 이것도 또 쌍바닥이죠? 여기서는 매수하면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공부 안 하시고 스토리텔링, 뉴스에 누구나 다 아는, 예? 옆집 또리 엄마, 저기 우리 직장 다니시는 김 과장, 누구나 다 아는 거. 올랐을 때 쫓아내니까 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맥점을 노려서 이것도 25%가 올랐더라. 이거 실전 다 우리가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다 4인방이에요. 반도체 MLCC에서 다 삼화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예, 그 다음에 또 하이닉스까지 보셨죠. 마지막 SK스퀘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때 매수했어요. 이것도 21%나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큰 종목도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저점 매수가 답이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바로 코스맥스 엠비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가만 보세요. 이제 빨리빨리 나갈게요. 양념 패턴에서 이것도 23% 올랐고요. 그다음에 SK 이터닉스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아침 방송 또 낮 방송 계속 이렇게 선보여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 시점에서 다 눌림이었죠. 그러니까 눌림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것도 21%가 올랐어요. 근데 차트는 화려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계좌에 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숫자인데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이때 스토리텔링 뉴스 나오면 이때들 많이 가져가시죠.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다.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때 여러분께 추천드렸고 이때부터 또 한 번 두 번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아플 때 96%나 올랐어요. 맞아요. 네? 맞죠? 이게. 네. 근데 그때 온통 엄청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지금 또 이제 아프셔갖고 좀 그런데 저 또 이제 또 후벼 판매하지 마시고 저는 7월 1일 때 그때 반도체 올 매도시켰어요. 왜? 별로 먹을 게 없거든요. 많이 올랐고 월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도하시고 이걸 사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항상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대중과 멀어져 보세요. 외로운 것 같지만 고독한 사냥꾼이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펀더멘털이 되는 종목들.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가 만족했을 때 그때 되시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양음양 패턴 뭐 준상황보다 37%나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인지에너지 제로피틱스라고 저는 음선을 좋아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서 이틀 동안 34%나 올라요. 이게 바로 음선 공략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에 코스맥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처음에 잡았던 게 이 자리였고 이것도 한 13%나 오르네요. 항상 이렇게 눌린 매수를 하셔야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많이 힘드시고 외롭고 막 짜증도 하시겠지만 어떤 게 찐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추르고 어떤 게 오류인지, 어떤 게 폴스인지 이따 제가 또 한번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께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됐거든요. 찐수는 이렇게 되는 거다.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도 저점에서 잡아주셨는데 오히려 주주원은 발표하고 나서 금요일 애프터장에서 살짝 상승분을 반납했거든요. 뉴스보다 빠르게 먼저 차트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강의 이어질 테니까요. 저희 화면 통해서 잠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별한 또 비법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제 달리는 말에 타는 것보다는 좀 고독한 사냥꾼이 되어라. 빨간색을 너무 추격하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면 좋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아까 제가 주식 그 주가를 결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또 사람의 심리 지표도 들어가요. 사람의 심리 지표. 근데 저는 우리 개인투자들이 결정적인 아까 force 잘못되는 게 뭐냐면은 심리에서 지고 본다고 봐요. 빨간색 오늘 레드 드레스가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빨간색을 다 좋아해요. 네. 저도 그래요. 뭐 스페인감 2가 지금 뭐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주가가 빨간색일 때 가지 마시고 빨간색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 개인 투자들이 막 거기서 몰입하고 내가 저걸 못 잡으면 바보 같은 포모 신드롬이 들 때예요. 맞죠? 뭐 뉴스 맨날 나오지. 그러니까 난 못 잡으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게 딱 7월 초 반도체였죠. 뉴스데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찐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 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쉽게 이거 실생활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어떤 젊은 혈기가 왕성한 친구하고 막 혈기가 넘치는 친구가 내가 싸우는데 그 친구가 빨간색 혈기가 왕성하잖아. 네. 근데 저는 조금 연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네. 그럼 누가 이길까? 힘 좋은 사람? 이기죠. 네. 이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 캔들을 해요. 내가 싸우는 상대방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흥분하지 마시고 캔들이 장대 양봉 그다음에 막 적삼 계속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거기 싸우면은 오히려 지는 거죠. 지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도 똑같아요. 재밌죠? 네. 그런데 흥분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성공 투자를 하려면 심리전에서 이기십시오. 자, 준비한 자료를 보실까요? 심리전에서 이기시라. 예.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 쏠리면서 극복해요. 저는 개인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기법이라든가 펀더멘탈 분석 그런 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소위 실력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진다고 봐요. 아마 제 말씀이 그래 당신 말에 맞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반도체에서 당하신 분들이에요. 직장 다니신 분들 죄송하지만 야 코스닥은 보지도 마. 물론 코스닥도 내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 먹어도 고다. 죽어도 거기서 죽자. 진짜 잘못됐잖아요. 그게 다 올랐을 때예요. 말하자면 삼성전자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산 게 32만 원, 35만 원대예요. 맞죠? 그런 분들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게 쏠리면서 극한치에 이르렀을 때예요. 자, 낙관 일색일 때는 저항 세력이 되십시오. 저항 세력이 되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반대편에서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챙기시라는 거예요. 수익 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저점에서 상승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수익 전략이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해서 챙기는 것도 조정을 피해갈 때 수익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는 외국수만 봐요. 늘 외통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 외통수에서 걸려드는 게 바로 위에 사는 것들이에요.
요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많이 오른 종목은 크게 먹을 게 없어요. 오를 종목을 노리시라고요. 토요일 날 공부하는 게 뭐예요? 바로 최강 시스템, 황미끼가 있다. 오로지 수익만 보세요. 겉모양은 여러분 포장이라든가 겉모양 그런 것들은 여러분 계좌를 진짜 망가뜨리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희망고문 뭐 또 매매는 편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종목 많이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때 말씀드려도 이거 진짜 보시자고요. 우리 앵커님 정배열, 역배열이 뭔지 아세요? 그 여기서 많이 들었죠. 들었는데 개념을 아시냐고요. 양음양음 패턴. 제가 앵커님 나 너무 좋아 방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앵커님뿐만이 아니고 네. 솔직하게 하자고요.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역배열이 뭐야? 정배열이 뭐야? 그것도 모르고 스토리텔링 반도체 좋다니까 딱 거기서 고점이 물렸을 거예요. 진짜 맞죠? 근데 이거 역배열이 정배열이 뭔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 분석에서요. 이게 있어. 단기 이평선이 있고 중기 이평선이 있어요. 그럼 단기라면 일주일 동안 피어레이드, 일주일 동안 5거래를 두고 그게 바로 단기 이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산술 평균을 내가지고 주가의 족적을 그리는 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고 그 다음에 2주 동안이 10일 이동평균선이고 한 달 동안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세 달 동안이 바로 60일 이평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열도를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그런 순서로 되는 게 바로 정배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럼 역배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정배열을 어느 때 매수하시면 수익이 되느냐? 막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그때는 좋아요. 왜냐면 그때 탄탄한 지지력이 되고 바로 그래벨 법칙 그때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역배열은 초기에서는 안 돼요. 봐봐요. 근데 정배열을 초기에서는 되는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 고점에서 따라한다고요. 이때가 포모 신드롬이 극한치에 이를 때예요. 그 다음에 이 역배열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요? 그분들께서요. 어떤 분들께서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분께서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그럼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실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가냐?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넘어가요? 삼성전자 일간 차트. 자, 삼성전자예요. 이게 봐요. 이게 바로 정배열 초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이거 정말 이거 좀 의미 있게 좀 공부하셨으면 해요. 또 공부한다면 싫어한다며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총수 없는 전쟁터에서 나의 로망, 나의 이상, 스토리텔링을 수익 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 하려고 힘들 텐데 최소한 이건 아셔야 된다고 기본은. 이게 2% 밀집이죠. 이때부터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일어나요. 자, 이때부터 또 2% 밀집이죠. 가파르게 일어나요. 근데 이럴 때는 안 사요. 왜? 뉴스 안 나오고 좋다는 얘기 안 나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어디까지? 37만 원 갔을 때는 막 반도체. 이때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경계해야 됩니다. 리포트 하나나 보셨나요? 증권 방송마다 지금 삼성전자 매도하시라는 하나나 보셨나요? 저만 매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반토막 났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많이 오른 빨간색에서 정배열이었고 이게 바로 역배열이에요. 이게 역배열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바로 매매는 그들과 반대편에서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논리고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자, 하이닉스도 보세요. 삼성전자가 거의 대동소이에요. 자, 다음 하이닉스는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400% 올랐어요. 이게 바로 싼 고점이고 빨간색 이게 정배열이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이럴 때는 매수 안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뉴스 안 나오니까요. 이것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실전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25% 오르는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좋습니다. 돈이 많으시다면 그냥 뭐 몇 년 묻을 거 괜찮은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증권사 나온 거 보니까 86%가 5천만 원 이하시래요.
그러면 제 말씀은 이거예요. 결국 수익 전략, 매매 전략인데 여기서 내가 1000주를 가지고 매도했으면 여기서 1500주 이상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스토리텔링 늘 좋다는 뉴스에 따라가는 그들보다 훨씬 얕게 매면 수익이 더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톤을 높이는 이유가 여러분 옆집 아저씨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코스피도 똑같아요. 이것도 일가차트 이게 다 정배열이 많이 일어났을 때죠. 이게 바로 역배열이었죠. 이게 역배열이라고요. 그때 서킷 브레이크가 2번이나 나면서 음선 5개를 만들었을 때 저는 이게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했습니다. 작년 4월 9일 앞이 안 보인다 할 때 그때 저는 유일하게 밤방송에서 앵커님하고 4개까지 커피 4개까지 하면서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그랬어요. 저 그때 PD님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커피 4개 한다고. 누가 옳았죠? 이게 바로 역배열의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코스닥을 보세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이 일어나고 37% 올랐잖아요. 이게 역배열했다는 거예요. 역배열 아까 공부하셨죠? 오일선이 낙하하면 절벽처럼 나가 떨어져요.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지만, 좀 불안하고 그렇지만, 정말 이게 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 항상 지난 다음에 아시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제가 코스닥을 좋게 보았던 게 바로 월간 차트거든요. 이것도 역배열이잖아요. 음선, 장대, 음봉 3개를 들이오고, 이거 추세선을 거보면, 서브프라임, 팬데믹, 그 다음에 바로 7월 달에 이거였어요. 이게 기회인데, 이때는 리스크 관리하라고 그럽니다. 자, 코스닥은 내가 가만히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 코스닥 다시 한번 이거 일간 차트 볼게요. 여기서 일간 차트 다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백 해주세요. 이게 바로, 아이고, 안 나오는군요. 네, 넘어갈게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제작진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나오네. 이게 저류의 기회인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37% 오른 것은 무시하고 37% 올랐으니까 이때 매수해야 돼. 코스닥 봐야 된대요. 어김없이 조정 나오죠. 37% 올랐을 때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어떤 컨센서스 그런 내용을 가진 분들이 여기서는 매수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김없이 내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청개구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저 같으면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해야 된대, 이제. 오늘 많이 공부하시죠? 앵커님. 저 빨간색이 심리 지표를 나타내는 아니요. 건데요. 이게 뭐냐, 스타캐스틱이라 해서, 좀 어려워.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심리지표, 기술적 지표인데, 과열하고, 이게 뭐냐면, 과매도권, 과열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답답한 게, 이때는 삼성전자도 5만원 깨지니까 매수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냥 삼성전자 30만원, 35만원 하니까 급등이 맨날, 우리 개인투자 그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급등한 차트를. 콜센터 불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이때는 또 코스닥이래, 이제는. 그러니까 꼭 이 시장은요,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간 차트. 이건 저는 뭐 다른 것들은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많이 아프시죠?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투트랙이 좋아요. 특히 투자액이 없으신 분들은 황금 맥주만 공부하셨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 잡아서 바로 먹고 또 먹고 하는 복리의 마법으로 좋고, 뭐 이것은 제가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 이따 이것은 실전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대박주를 하나 잡으셔야 돼요. 대박주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부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월적 시장 지배력 펀더멘털을 구비해야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숨어 있어야 돼요. 숨어 있어야 돼요. 손을 타면 안 돼요. 밑줄 짝, 돼지꼬리 땡땡 공부할 때 정성재 일타 강사가 말하는 바로 좋은 정보 선장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손을 타면 안 돼요. 손을 가장 많이 탄 게 언제예요? 펀더멘털이 다 때려치자고요. 삼성전자 35만 원 할 때. 기억나세요? 하이닉스? 내려갔죠. 자, 지금부터 그렇게 대중들이 아는 종목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상승되는지 보세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누가 찾냐? 홍미키가 찾아내요. 신기하게.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포착해요. 저점이라는 나한테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계단식 상승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장 대비 압도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다. 대박주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라이징 스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신 분들 계시고 모르신 분들 계실 거예요. 5인방이 나타났습니다. 시세 대장조로 우뚝 서다. 이 로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제가 5종목을 예시해 드릴게요. 하나 보세요. 자, 첫 번째 종목 마키나락스가 있습니다. 산업용 AI 숨은 진주예요. 6월 18일 날 아침 공방에 여러분 들고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마키나락스가 6월 18일 날에 눌렀을 때죠. 바로 양양 패턴에서 더블 났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좋은 상승이 일어났고 매도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100%나 올랐어요. 완전 반대 흐름을 보였죠. 매도업은 디지털 마케팅하는 AI, 그다음에 레몬 헬스케어 스마트 병원, 이것도 역시 90% 올랐어요. 또 하나 레메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방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100%가 올랐네요. 또 하나 마지막에 코스맥스가 있습니다. 화장품 ODM 1위죠. 이게 바로 그들이 안 볼 때 그냥 차트만 볼게요. 여기에서 포착이 돼서 이것도 45%나 올랐더라. 항상 이런 매매가 우리 계좌를 풍성하게 해주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시간이 참 야속하네요. 저 라이징 스타 5종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텐데 네. 저희 오늘 관심주도 있잖아요. 네. 하나 가볍게만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관심주는 제가 이렇게 마키나락스 아직도 갈 여러 개 많아서 들고 나왔고요. 네. 오늘 지금 방송의 시간이 제가 한정되잖아요. 삼성전자 맥점, 코스메스 맥점, 그 뒤에 다코스 종목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경험자로서, 옆집 아저씨로서 이렇게 조금 잔소리라고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무방이 또 마련돼 있으니까 정말 성공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방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저점 그리고 라이징 스타 5종목에 대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께서는요.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10시 50분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태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후반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같이 뵈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토요일은 항상 공부하는 시간, 골든 타이밍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종목들 오늘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쫑긋하고 들어볼게요. 네, 토요일 이 시간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2배 응축을 해서 오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타이밍 시간이 촉박합니다.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준비물 이젠 다 아실 거예요. 적어놓고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RSI 지표다. 근데 요즘에 기관 제도권에서도 이 RSI에 대한 보조지표 활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시장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의 심리지표, RSI 지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종목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배열, 그리고 RSI 이렇게 완벽한 세 가지 준비물이 다 완성이 돼야 골든 타이밍 종목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코스피 일봉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시장이지만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가 한번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구간들,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개인 투자자는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누가 매수해도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초심자들도 가장 많이 수익 나는 구간이 이런 구간들인데, 시장이 매일 이렇게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바라는 바죠. 근데 이런 구간은 사실 없어요. 시장은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똑같았습니다. 늘 이렇게 웨이브를 그리면서 올라가거든요. 분명히 우상향이 되는 시장인데 구간마다 이렇게 조정 구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정 구간들의 필연성, 주식시장은 항상 이런 조정 구간을 가져가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만 있으면 정말 쉽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조정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런 조정 구간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또 내려가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계단식 하락을 가져가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많이 매수하잖아요. 올라갈 때 확신을 갖죠.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이 무너지는 구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급락 구간. 7월 달에 그래서 많이들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이제 7월의 공포장을 넘어서 8월의 시장으로 넘어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V자 급반등 시장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은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역사적인 급락 뒤에는 역사적인 급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구간이 오는 게 아니고요. 급락 뒤에 항상 붙어 나오는 게 이런 횡보 구간인 거예요. 급락, 횡보, 그리고 급등. 왜 이런 구간을 만나야 되냐면, 급락하는 동안 뭐가 무너졌죠? 이 배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쭉쭉 지켜오던 이 정배열의 지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지위를 다시 가져갈 때까지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횡보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주가가 횡보 형태로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밀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모여들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단 부분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정배열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구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입니다. 12개월 선행 PER을 계산해 보면 6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6배 정도의 멀티플은 금융위기 수준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늘어나서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찍는데 주가는 금융위기 수준이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자, RSI 지표가 32 찍혔습니다. 7월 달 역사적인 급락 이후로 투자 심리가 그만큼 바닥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바닥권을 뚫고 지금 뭐가 나왔느냐?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는 캔들이 5일선 위에서 안착한 단기 골든 크로스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자, 투자를 우리가 이렇게 역배열에 있는 구간에서는 제가 과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항상 강조드립니다. 투자는 늘 정배열부터. 항상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데, 이 구간엔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구간이었어요.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 있을수록 이득이 됐던 그런 구간이죠. 근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 근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슬슬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투자 바닥에서 나타난 정배열.
골든 크로스, 우리 골든 타이밍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현재 골든 타이밍이 만들어진 초기 국면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 위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체력을 가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위축돼 계실 텐데 이제 이런 지표들이 상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오늘 첫 번째는 코스피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야죠.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특히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HBM의 독보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진 회사죠. 그를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70%에 육박하는 강력한,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영업이익을 거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고점을 찍고 똑같습니다. 거래소 차트랑 거의 비슷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거래소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그림과 코스피 시장의 그림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SK하이닉스의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일 것 같아요. 6월 달 고점을 찍고 나서 역사적인 고점 298만 원. 잊어버리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6월 25일 6.25였어요.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쭉 한 달 동안 계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V자 급반등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차분하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뭘? 이동평균선의 결집, 이 횡보 구간을 잘 준비해 놨어요. 8월 달의 변동성은 7월 달에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벌어졌던 변동성이 차분한 변동성 축소 구간을 가져가면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7월 달에 이런 급락 이후에 8월 달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박스권 횡보 구간을 지나가야지만 그 뒤에 급반등 구간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현재의 위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RSI가 30 이하를 만들고 나서 횡보를 거듭하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에 다가가는 시점이 됐어요. 차트적으로 완벽한 골든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더없이 좋은 정배열 차트가 완성이 되겠죠. 자, 초기 국면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위치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된 위치가 됐다. 이제 이럴 때 무분별하게 매수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이럴 때 막 따라가서 또 이럴 때 내려올 때 매수하는 전략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 이후에 골든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초기 국면, 이런 데서 매수하면 주식이 왜 어렵습니까?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기업 내용 설명과 투자 타이밍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글로벌 1위 ODM 기업이에요. 고객사가 100여 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대형 고객사 위주로 발주가 진행됐는데,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K-뷰티 인디 브랜드가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폭발적인 성장성을 이 코스맥스가 이끌어가고 있어요. 방향을 완벽하게 전환했습니다. 이 대형 브랜드에서 완벽한 인디 브랜드의 큰형님으로 방향을 유턴해서, 원래 미국 법인이 고질적으로 적자가 났었는데 이번 2분기 미국 법인마저 흑자로 돌아서면서 미국, 대한민국, 유럽, 동남아까지 주요 4대 거점 모두가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이 됐고, 2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39%가 성장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침체잖아요. 아까 우리 코스피 일봉 보셨지만 코스피 시장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이미 그런 구간들을 넘어서 완벽한 정배열의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어디서 이 골든 타이밍이 나왔나 보면은
여기가 RSI 30 지점이었죠. 저점을 찍고 이제 슬슬 정별이 나오고 있는 이 정별의 초기 국면. 이 국면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RSI 30 찍고 나서 들어오는 첫 번째 정별 타이밍,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코스피 일본과 하이닉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초기 국면이 바로 이 정도 국면일 겁니다. 이 중기 이동 평균선들을 완벽하게 넘어가야 100점짜리 구간이 되겠지만 단기 이동 평균선도 꽤 괜찮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맥스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종목은 8월 달에만 40% 가까이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시장이 8월 달에 굉장히 침체였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익률을 보여줬죠. 지금 이 종목을 따라가자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종목을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자, 실리콘2. 자, 보시면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진출한 K-뷰티 플랫폼 기업이에요. 아까 코스맥스가 대한민국 인디 브랜드 100여 개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ODM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을 글로벌 시장으로 유통해 주는 곳이 바로 실리콘2입니다. 이 기업 역시도 2분기에 59%가 성장이 됐는데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매년 갱신해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났는데 거기에서 59%가 또 추가적으로 성장이 된 겁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성이죠. 이 기업 역시도 북미와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북미 지역에서만 매출이 좀 급성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화장품의 본토, 유럽 시장을 공략 성공해서 유럽 시장 매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장품 하면 프랑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떠올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1위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위치를 살펴보면 역시나 RSI 30을 여기서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이렇게 찍어주고 나서 정별이 나왔습니다. 상승의 탄력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그런 종목인데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눌림목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고점 부근으로 가는, 여기 왜 진실이라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실과도 같은 종목이다. 자,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우리 여러분들 SK텔레콤은 통신주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그래서 주가에는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주가라는 것은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현재까지 주가가 어땠냐면 거의 이런 국면이었어요. 이렇게 거의 재미없는 그런 국면들. 이 과거의 국면들 보시죠. 재미가 없는 국면들을 지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은 새로운 성장성을 장착했습니다. 전담 AI 자회사 SK하이퍼를 출범하면서 이제는 통신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기업은 고밀도 전력 설계와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설계 회사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거든요. 2분기에 매출이 2배 성장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배당주에서 이제는 완벽한 성장의 날개를 달아서 성장주로 거듭하고 있는 SK텔레콤. 주목해볼 만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AI 기업 람다와 AI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 기업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와의 합작을 통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9%가 성장이 됐습니다. 야, 통신 기업으로서 이 정도 성장성 갖는 거 어려운데 SK텔레콤이 이뤄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성, 또 AI 국가 데이터 센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성장성이 충분히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타이밍 보면 RSI 30이 만들어졌고요. 정배열 초기 국면이 나왔죠. 안전한 위치,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위치에서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노트에 최상단에 SK텔레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늘의 마지막 종목인데 한번 볼까요? 빙그레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모두 아실 겁니다. 편의점의 스테디셀러, 바나나 맛 우유라고 아시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편의점을 찾으면서 편의점 바구니에 가장 가득 담아가는 상품이 바로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해요. 여기서 요플레라는 상품도 빙그레 겁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상품 2개, 이 스테디셀러 상품들이 바로 빙그레의 바구니에서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혜태 아이스크림과 합병을 했어요. 완벽한 수익성이 개선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생산 거점이 최적화가 됐고요. 물류와 유통망의 단일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혜태 아이스크림 역시도 수익성이 급증을 해서 2분기에 160% 성장이 됐습니다. 전통적인 오늘 SK텔레콤과 빙그레는 전통적인 저성장의 종목이면서 고배당주들이었거든요. 근데 나란히 강력한 성장성을 장착한 무기가 됐습니다.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수익성이 나는 그런 종목으로 거듭나기 시작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요 160%가 성장됐다는 것은 놀라운 그런 사실이겠죠. 본격적인 K 소비재, 글로벌 소비재 성장주로 빙그레 역시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위치가 어떻게 됐냐? 자, 이 부분에서 RSI 30 완벽하게 바닥을 찍었죠. RSI가 30이라는 것은 투자 심리가 바닥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가가 왜 정배열로 바뀔까요? 투자 바닥을 찍고 누가 그럼 매수를 하게 됐을까를 본다면 역시나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매수를 이어가 주면서 정배열 초기 국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3박자 기억하시죠? RSI 30, 정배열, 그리고 완벽한 성장성, 골든 타이밍이 가장 표본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으로 인식되셨겠지만 이 성장성과 이 타이밍을 한번 또 살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 수익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들이 꼭 많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골든 타이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나나 우유로 마지막 빙그레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다양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매력적으로 챙겨볼 만한 종목도 종목이지만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뉴스까지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죠. 저희 가볍게 정리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시장 대비를 위한 시황 전략까지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다음 주에는 굵직한 반도체 쪽의 이벤트들이 엄청 많고 저희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또 역대급 주주환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시장 준비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시장이 좀 참 험난했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7%를 찍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전을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이슈로 반전을 해서 마이너스 0.9%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은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스피와는 다르게 좀 침체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등하는 듯 하다가 결국엔 종가가 마이너스 7% 정도로 이번 주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이 가만히 보면 다음 주에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있지만 지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시장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드리면, 첫 번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죠. 내년쯤 되면은 SK하이닉스는 글로벌에서 2번째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이번 주에 나란히 역대급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SK하이닉스는 지난주에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 실행을 해서 1조 이상씩 계속 이틀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이에 질세라 조금 빠른 타이밍에 주주 환원에 대한 발표를 했죠. 90조에서 110조 정도의 주주 환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글로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현 시점에서 많이 버는 기업 삼성전자와 또 앞으로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SK하이닉스는 밸류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이 두 기업의 12개월 선행 PR은 6배에서 7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동종 기업인 미국의 마이크론과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나는데,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절반밖에 못 버는 회사인데 시총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기업이 시총이 비슷하다. 근데 실적은 삼성전자가 2배를 번다. 단적인 예를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왔냐면 바로 시장이 아쉬움을 갖던 포인트가 주주 환원에 대한 포인트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네들 주주 환원 잘 안 하잖아. 늘 회사의 유동성을 쌓아놓고만 있잖아. 그래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춰주는 주주 환원을 발표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도 망설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가장 화끈한 주주 환원을 한다?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수급의 유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8월 달 들어서는 좀 바뀔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반기 외국인들은 150조 정도의 코스피 매도 금액을 가져갔습니다. 연초에 이들이 계획한 게 리밸런싱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을 160조에서 70조 정도 매도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상반기에 이미 다 목표치를 매도해버렸습니다. 이젠 오히려 매수로 터닝할 수 있는 고간의 여유가 생겼어요.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죠. 또 내후년까지 앞으로 돈을 계속 많이 벌게 될 텐데 그러면 역대급 주주 환원은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스토리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이만큼 또 저평가되어 있고 매력 있는 상품은 저는 우주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강조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블랙록에서 역대급 매수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는, 최근 들어서 유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꺼내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다라고 우려감을 표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1,300원대로 낮아졌어요. 환율이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올 명분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것보다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구미에 당길 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주주 환원 소식이 나타났다. 자, 당연히 원화로 바꿔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모멘텀 공백 구간에 들어갔고 주주 환원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면 아실 텐데 매도하는 날보다 매수하는 날이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8월 달 들어서 그렇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외국인 매매에 따라서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도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수급 환경이 개선됐고 또 환율이 낮아지고 있고 또 역대급 주주 환원이라는 희소식이 있는 코스피, 다음 주도 랠리가 한 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겁먹는다고 한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용기를 주는 시장 다음 주에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저희는 종목들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OCI 홀딩스하고 LS 일렉트릭 이렇게 두 종목 바로 AS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네, 태양광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 OCI 홀딩스.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제작을 해서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태양광 업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OCI 홀딩스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 태양전지, 미래형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성장성도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이제 다가오는 미래에 열리게 된다면 이제 토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형 태양광이나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강력한 그런 성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은 3.9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2034년이 되면 이게 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면서 연평균 30% 가까운 성장세를 매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점에서 이렇게 낙폭이 컸고 그리고 시장이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을 때 정배열로 돌려버렸어요. RSI가 30에서 돌렸고 정배열이 나오는 시기였고 시세가 한번 분출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48%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었죠. 자, 근데 지금 이게 눌림목을 눌러주는 구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초반에 한 번 더 눌러줄 것 같아요.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조정이 나온다면 그냥 포기하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성장성을 가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25만 원 이하로 한번 내려올 것 같은데 그 이하에서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변압기 시장의 핵심 그리고 요체라고 말씀드린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차트가 보여지고 있는 김에 제가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33만 5천 원 고점에서 7월 말까지 15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주가가 고점에서 반토막이나 난 이유가 뭘까? 실적이 안 좋았는가? 아닙니다. 2분기에 65%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시장이 평가했고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30년까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그 인프라를 까는 데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전력이 없이 어떻게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요? 전력이 없이 어떻게 피지컬 AI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전력은 AI의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면 LS 일렉트릭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가? 저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중기적인 이동평균선을 맞고 이렇게 밀려났죠. 한번 눌림목을 주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면 이제는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 아마 시장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위치라서 오늘 AS를 통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담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한때 40% 가까운 수익이 났지만 이젠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온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1분기에는 송전이라는 시장의 화두가 던져졌었고 송전 분야에서 LS 일렉트릭은 과감한 수주를 통해서 2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를 쌓아놨습니다. 현재 총 수주 잔고가 6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사이클은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수주는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송전 이후에 배전 솔루션에 대한 수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송전과 배전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봐도 될 만큼 스토리 라인이 겹치는 그런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송전 분야 이후에 배전 솔루션, 국내에서 배전 솔루션을 가장 잘하는 게 바로 LS 일렉트릭이거든요. 그 기업 충분히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매력 있는 자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눌림목이 와서 19만 5천 원 또는 19만 원 초반에 온다면 용기 내셔서 다시 한번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AS 목록에 넣어놓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AI 하면 빠뜨릴 수 없는 AI 인프라 쪽에서 태양광 에너지와 전력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관심주 받아봐야 할 타이밍일 것 같아요. 저희 하나씩 쭉쭉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골든타이밍 시간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뭘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 이래로 가장 많은 최대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게 바로 SK 하이닉스로 기록이 되게 됐어요. 증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주주 환원을 발표했는데요. 누적 잉여 현금 흐름 안에서 50%의
주주 환원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40조,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영업이익이 400조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이 전망치게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투자하면 내년에 엄청난 주주 환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당연히 매수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국계 투자자들이 며칠 동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주주 환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퍼즐이었다라는 거. 굉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매력을 뽐내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HBM 시장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에도 SK하이닉스의 독주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고객 락인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고객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장기 계약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수익성의 저점을 확보해내고 있다라는 부분. 또 SK하이닉스는 신규 팹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죠. 앞으로 이 생산 캐파가 더 확장되면 고객사가 더 늘어나고 당연히 수익성은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의 수익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장기적인 수익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R을 보면 6배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주가가 많이 성장해 있지만 우리가 290만 원대는 좀 망설이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횡보가 있었고 이제 리바운딩 강력한 급반등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상승, 하락, 횡보, 그다음에 다시 급반등으로 가는 이 시장의 패턴 그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현재의 위치가 아마 이 정도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위치가 현재 구간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정배열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터치하는 그런 구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목표 가격을 첫 번째 저항자를 잡아드린다면 목표 가격은 250만 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고점이 위치한 자리, 매물이 많이 묵어있던 자리, 그 구간까지는 무리 없이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밀 같습니다. 지난주에 만들었던 저점, 이 150만 원이 구간인데 이게 무너지면 좀 위험해요. 추세가 다시 하방으로 갈 수 있다. 완벽한 기준점이 되는 가격에 음봉이 하나 있다라는 거. 이 구간 140만 원이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만 원대를 손절가로 잡아주셨고요. 추가적인 랠리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주는 삼성화재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금리 상승기에는 보험주를 봐라. 이런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주 하나 우리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인상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내년도쯤에는 금리 인상하게 될 확률이 90% 정도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얘기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최상위의 건전성 지표를 보유하는 것이 삼성화재예요. 자본 규제 강화에 따라서 또 배당 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 업종 종목 중에서는 배당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 또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라도 보험주다라고 하면 삼성화재로 몰려들게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위치를 보면요. 굉장히 긴 횡보 구간을 거쳤어요. 1차 상승 이후에 거의 3개월 가까운 이런 조정 구간,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시장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7월의 급락에서도 가격을 버텨낸 이 힘,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녹아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언제고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시장에 파킹이 되고 있는 물량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2분기에 이 기업은 10% 성장이 됐어요.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 가져가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또 고배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주가의 상승률을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기보험 마진이 확대됐기 때문에 실적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게 담보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 기업 역시도 목표 가격은 75만 원으로 잡고 손절 가격 58만 원 타이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에 보기 좋은 종목까지 받아봤는데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은 주도주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 8월 달을 넘어서 9월 달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9월 달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공개 방송을 완전히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이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로 저희는 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